예금을 해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금리에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무려 5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간 큰 손실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지난해 신규 투자자 중 무려 60%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얻고 싶다면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손실률을 줄이고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비법.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과 차트 보는 법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차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증권전문학원의 김영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긴 데 이어서 3,300선까지 기록을 했고 코스닥 역시 1,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말에 개인 투자자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예, 우선 인간은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불리한 것은 망각하고 심지어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자기 편파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불편한 종목은 무시하고 원하는 정보를 확대 해석해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영원한 상승이라는 것은 없는데 300% 상승한 종목을 욕심을 내거나 투자금 차이에서 오는 조급함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실 보는 사람들이 60%나 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손실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식 차트 보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식 차트를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흔히 주식을 할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는데 예. 어디가 어깨이고 어디가 무릎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주식 차트는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당연히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주식이 오를 때도 더 못 오를 것 같아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못 파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차트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해요. 왜냐면 주린이들은 차트 보면 그냥 그림 같고 뭔지 잘 어려워요. 모르거든요. 예, 쉽지는 않겠지만 소위 익절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 매도 타이밍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헤드앤숄더형 차트입니다. 예. 주가가 많이 상승한 고점에서 머리 어깨 모양의 헤드앤숄더형의 차트가 나오면 이것은 신뢰도 높은 하락 전환 캔들이에요.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먼저 이탈을 하는 경우 절반 정도 먼저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고요. 네. 급등하던 주가가 고점에서 급락하면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오는데 이때 반등하는 주가가 두 번째 봉우리를 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전량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세 개의 봉우리 모양인데 네.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요런 모양일 것 같거든요. 헤드, 예, 숄더 맞습니다. 이럴 예. 것 같은데 저 3등선 포인트를 좀 잘 기억을 해두고 하락장이다, 좀 팔 시점이다 이런 정보는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차트 모양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다음 차트는 이제 간모형 차트인데요. 네네. 실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봉우리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직전 저점 이탈 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출현하는 고점 매도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매도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럴 때 조금 더 사야 하나 막 그런 욕심도 생기거든요. 매수 시점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네, 차트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지지선은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말하는데 지지점 부근에 가면 하락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요. 저항선은 상승하던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말하는데요. 저항선 부근에 가까워지면 하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 개념을 토대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면 현재 가치가 싸니까
당연히 사야 하는 것이고 하락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 주가는 비싼 거니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이고 유용한 팁인데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매물대 또는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 1만 원을 지지선이라고 가정할 때 네. 현재 주가가 1,100원으로 지지선 이에 있다면 네.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네요.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해서 9,900원이 되었다면 네. 1,100원보다는 싸지만 지지선 아래에 있으니 이 지지선이 저항대가 되어서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크니까 비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주식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 뭐 1분기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클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시점 같은데 이럴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분산 얼마 투자를 전에 했군요. 얼마 전에 한 기업 임직원이 2,200억 원대 행정 사고가 터졌는데 예. 맞아요. 놀랐어요. 이런 악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각 종목마다 네. 총 투자금의 10% 정도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수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네. 주가는 하락하는데 종목을 사랑하다 보면 네. 손절하지 못하고 세력의 개미털이야 또는 세력이 매집중이야 네. 라고 위로를 하거든요. 집착하게 예. 되죠. 예상과 다르면 가감하게 손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냉정해줘야겠네요. 집착하지 말아야겠어요, 주식에도. 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계란을 한 판은 담지 말아라 네. 이런 기본 투자 공식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차트 모양 분석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주린이들이 알면은 좋은 정보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주식 입문자 또 주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차트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가 있으면 급락하기도 하고 아무리 나쁜 차트도 호재가 있으면 상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시향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첫 수익을 낸 뒤에 네. 투자금을 늘렸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예, 뭐 저도 언뜻 듣기로는 그 회사의 기술 그리고 가치, 철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좀 오래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은 게 있는데 네. 앞으로도 뭐 저희 주식 공부 많이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주식 투자도 계획을 세우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